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 일으킨 파문,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논문을 선물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시각입니다. 이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 외고에 다니면서도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한 게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의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도왔다고 1저자를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논문을 선물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논문은 주고받고 이렇게 거래하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단국대도 내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국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제1저자가 변경되거나 논문 자체가 취소될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심사 결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책임 저자인 단국대 교수가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학술지는 그냥 일단 내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당 연구에 2,400만 원을 지원한 한국연구재단도 단국대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에 따른 대학 졸업한 후에 잠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 받은 장학금 800만 원이 또 다른 논란입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다는 장학금인데 신고한 재산이 50억 원이 넘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았던 겁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2014년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서울대 총동창회가 주는 전액장학금 401만 원을 2번 연속 받았습니다. 장학회 홈페이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한다는 지원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심사 때는 소득 수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와 장학재단 모두 당시 선발 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발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나 이런 게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일부 명단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직접 안 받습니다. 학교에서 안 받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2학기 등록금을 받았지만 두 번째 학기는 2달만 다니고 질병 휴학원을 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은 휴학을 할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면 지금도 한이 많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1년 뒤 미등록 재적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서울대학력을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이 받을 장학금 기회까지 뺏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교 학위를 취소해달라고 한 청원에 대해서 이거를 공개해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딸이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아직은 부정입학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허위 사실로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순기 기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사이트입니다. 어제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오후 1시 반경 비공개로 전환돼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청원 요건에 위배돼 비공개된 청원이란 안내문만 뜹니다. 청원 작성자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저자로 쓴 병리학 논문을 문제 삼으며 불법적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으니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 있는 논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은 허위 사실이라며 비공개 처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등의 이유로 전체 청원의 22%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도 아닌 일이 돼버렸다. 그냥 이렇게 또 묻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청와대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공개로 돌린 건 많이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될 것이라고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딸의 입시와 장학금, 조국 후보자의 이런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자신이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모습에 젊은이들이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공부 많이 했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좀 불공정한 것 같기는 해요. 본인 이제 따님은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적도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에 접한 20, 30대 청년들은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1저자 된 덕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바보짓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모레 조 후보자 딸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뜻의 조적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것과 반하는 행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 전문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는 퇴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가짜뉴스다, 법적 문제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를 감싸던 민주당도 심상치 않은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이렇게 독가스처럼 키워 올려놓고 슬그머니 이슈를 터닝해서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어 논리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의원총회에 앞서 조 후보자가 딸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우리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은 SNS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 문제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정의당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성진 차장과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조국 수석 출근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된 직후에 그동안 오타이에 텀블러를 들고 캐주얼하게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딸 문제가 제기된 어제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네.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격식을 갖추더니 오늘은 처음으로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네, 깊이 성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네요. 질책을 더 해달라 하는 쪽도 있지만 이거는 가짜뉴스다 하고 반박하는 것도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 딸이 대학을 그냥 부정하게 들어갔다. 이것만큼 진짜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 정서상에서 스펙 쌓기라든가 그리고 논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국민들이 비판을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만 이 불법이냐 위법이냐는 부분, 법적인 문제, 부정 입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학 때 이 논문이 덕을 본 건 없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어제 딸의 논문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전형 때는 어학 성적과 학교 생활 기록부만 평가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입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게 어제 설명이었죠. 네. 네. 그런데 고려대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평가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오늘 또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당국대 연구 참여가 기재돼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언급이 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논문 자체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2010년도 당시의 입시 모집 요강을 보면 수상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해야 되는 서류는 별도로 첨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대 논문이라든가 다른 증빙 자료들이 추가로 첨부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은 고려대가 좀 밝혀야 되는 입장인데 5년 이상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네.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그런 논문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제출이 됐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논문 얘기인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가려보자면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네, 일단 조 후보자가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했고 전 재산보다도 많은 돈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모펀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당시에 조 후보자는 출자 약정 금액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74억이었죠, 약정했던 금액이. 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해당 펀드의 정관을 보면 약정 금액에 대한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미납할 때는 연간 15%의 지연 이자까지 물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 납부 규정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 후보자는 오늘 이 정관에 언급된 출자 약정 금액은 운영사가 요청하는 출자 요청 금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사로부터 출자 요청이 없어서 출자 이행 의무가 없고 따라서 벌칙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출자 요청 금액 7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사가 흔히 캐피탈콜이라 그러는데 네. 추가적으로 투자할 목적이 생겼을 때 더 투자를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의무 규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4억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는 10억만 냈는데 이걸 다 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라 달라 그러면 내야 한다가 의무다. 그러니 나는 약속을 어긴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운용사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강제 규정에는 불구하고 요청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해명도 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정관을 살펴보니까 이 투자 내역 역시 매 분기 그리고 반기별로 투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 매입이나 매각 같은 투자 결정을 할 때도 즉시 투자자들한테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규정상은 서면이든 어떻게든 보고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실제 열리는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제 반기 또는 분기마다 보고를 한다는 것이 집으로 이렇게 팜플렛이건 뭐건 문서가 오잖아요. 네. 이런저런 데 투자했습니다. 이거를 실제 보냈는지 또 그걸 실제로 읽어봤는지 뭐 등등 질문이 이어지겠군요. 네. 일단 뭐 자본시장법에는 이렇게 보내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